14주차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우리 아래쪽에 1작업 3기라는 시트에 보시면 3기 주방기기 판매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나누어 드린 그 자료 중에 그 3기 주방기기 문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3기 주방기기 판매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여기 2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함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2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목표값과 고급 필터에 대한 내용이어서 자, 요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2작업 시트의 B2 셀에 붙여넣기 해라. 자 일단 시트가 하나 필요하니까 시트를 자 하나 생성하셔서 제가 2작업 제2작업이라고 쓸게요. 자 2작업 시트를 완성하면 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1작업 시트에 B4셀부터 H12셀까지 여기죠. B4셀부터 H12셀까지를 복사해서 자 범위 잡고 복사한 다음에 자 제2작업 시트에 어디? B2셀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B4부터 H12를 2작업 시트에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해라. 그래서 B2셀에다가 컨트롤 V 자 붙여 넣었고요. 자 열머리 글은 글자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열너비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 자 여기 컨트롤 키를 여기 붙여넣기 옵션에 보시면 원본의 열너비 유지 자 얘를 눌러서 열너비를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열머리 글로 내가 조정을 하셔도 되고 걔를 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제 조건에 따라서 완성하여라 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는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B11부터 G11셀 여기죠? 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보시면 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로 한 다음에 안에다 뭐라고 써라? 접시류 판매 수량 평균. 자, 써볼게요. 접시류 판매 수량 평균 이라고 입력을 하고 어디에다가 자 H11셀에 여기죠. H11셀에 자 이 조건에 따라서 네 D-average 함수를 가지고 얘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 테두리도 그리고 자 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이거 다 모두 테두리 그려라. 모든 테두리. 자, 테두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목표값 찾기를 위한 수식 D-average로 완성하여라 라는 내용이네요. 자, 접시류의 판매 수량 평균이 자,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은 자, 그냥 전체에 대한 평균이라면 에버리지 함수로 구하시면 되는데 접시류에 대한 판매 수량 평균을 했을 때 자, 여기다가 내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D-average로 한번 구해볼게요. D-average 자, D-average 함수로 접시류에 대한 판매 수량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자, D-average 데이터베이스 나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컴마, 필드는 접시류에 대한 판매 수량의 평균이에요. 자, 필드명 중에서 나는 지금 판매 수량을 구하는 거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고, 컴마, 조건은 뭐예요? 판매 수량 중에서 접시류니까 구분이 접시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접시류에 대한 판매 수량 평균이 40이라고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해라? 자, 문제 보시면 42가 되게 하려면 불링 앞접시의 판매 수량이 얼마로 되면 되는가? 자, 얘가 40인데 42로 바뀌게 하려면 불링 앞접시에 대한 판매 수량 평균 얘가 얼마가 되면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자, 하시면 되겠죠? 자, 셀을 잡고 자, 접시류 판매 수량 평균 40이 있는 셀을 잡고 데이터에 자, 우리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가시면 자, 우리 목표값 찾기 자, 하시면 되겠죠. 목표값 찾기에서 어떻게 수식 셀이 있는 42 찾는 값 42로 바뀌게 할 때에 값을 바꿀 셀은 불링 앞접시의 판매 수량의 평균 얘가 얼마로 바뀌면 되느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식 셀 찾는 값 42, 값을 바꿀 셀은 불링 앞접시의 판매 수량
확인해 주시면 쭈루루 계산한다고 했고요. 자, 목표값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42, 판매 수량은 57개가 된다라고 자, 바뀌어 있네요. 확인 눌러서 자, 목표값 완성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고급 필터 보입니다. 구분이 냄비류이면서, 자, 고급 필터는 우리가 조건을 따로 지정해주고 조건에 맞는 것만 데이터를 원본과 다른 위치에 필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일단 조건을 써주셔야 되는데, 구분이 냄비류이면서 이거이면서 이거여야 돼요. 자, 조건이 두 개 다 맞아야 되는 거죠. AND 조건. AND 조건은 조건을 쓸 때 어떻게 쓴다? 같은 행에 쓴다. OR 조건은 다른 행에 쓴다. 말씀드렸고요. 자, AND 조건인 자료에 뭐만 제품명, 제품 가격, 판매 수량, 적립금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래서 자, 원하는 데이터의 조건의 범위, 복사의 위치. 자, 조건은 B14셀부터 입력하시오. 자, 나는 구분과 제품 가격이 필요하니까 구분과 제품 가격 복사해서 컨트롤 C, B14셀에 컨트롤 V 붙여놓고, 구분이 냄비류이면서니까 같은 행에다 써주는 거죠. 제품 가격이 5만원 이하면 작거나 같다 5만. 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이면서 이거인 조건에 맞는 것에 복사 위치 B18번째 셀에 뭐를? 제품명, 제품 가격, 판매 수량, 적립금. 제품명, 제품 가격, 판매 수량, 적립금. 이 데이터만 복사해서 B18번째 셀에다 붙이고 해당되는 데이터만 자, 필터해 오시오 라는 내용이네요. 그쵸? 자, 고급 필터 해봅니다. 자, 요 반짝이는 테두리 선은 ESC 키 누르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데이터가 있는 이메일 셀에 셀 포인터를 넣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자, 고급 들어가셔서 고급 필터를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고급 필터. 그러면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올 수 있어요. 목록의 범위, 자, 전체 데이터 상관없고요. 자, 조건의 범위는 구분이 냄비류이면서 제품 가격이 5만원 이하인 데이터에 복사 위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우리가 원하는 필드명의 이름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원하는 데이터만 자, 이렇게 고급 필터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 여기 목표값 찾기 그리고 고급 필터까지 자, 하시는 내용 보셨고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예, 목표값 찾기와 예, 고급 필터의 내용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냄비류이면서 예, 미니 양수는 봤더니 예, 냄비류 맞죠? 이면서 5만원 이하. 5만원 이하인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잘 가져온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자, 부분합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한다? 자, 다시 1작업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3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복사해서 해라. 똑같아요. 자, 시트 하나 추가해서 자, 제3작업. 3작업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3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3작업에 B2셀에다 붙여넣습니다. 예, 열너비는 자, 붙여넣기 옵션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열너비의 열머리글을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늘려서 예,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부분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분합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정렬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 본다? 예, 구분 보셔야 되겠네요. 구분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접시류, 냄비류. 그러면 접시류는 지읒, 냄비류는 니은이니까 출력 형태처럼 정렬했다는 것은 내림차순 정렬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부분합으로 구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구분이 있는 셀을 여기 셀을 클릭하고
정렬 및 필터 그룹의 내림차순 정렬해서 접시류, 냄비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예, 부분합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예, 결과 보시면서 할게요. 자, 데이터가 있는 이미지 셀 선택하고 데이터 도구의 부분합. 자, 부분합이 안 보이죠? 데이터에 이렇게 펼칠게요. 자, 부분합이 어디 있어요? 끝에 있습니다. 사실 끝에. 예, 이렇게 끝에야 보이죠? 데이터의 개요 그룹의 부분합이죠. 데이터 도구가 아니라 개요 그룹의 부분합. 자, 들어가셔서 부분합에 대한 계산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만들어 놓고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조금 작게 해도 예, 부분합이 만들어지는 내용 좀 볼게요. 자, 개요 그룹의 부분합 들어가서 자, 부분합을 만들 때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화 항목은 무엇이냐면 정렬을 한 항목이 그룹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 항목은 우리가 구분으로 그룹을 만들 건데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가 제품명의 개수니까 사용할 함수를 개수하고 제품명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해제하고 자, 아래쪽에는 두 개가 원래 체크가 되어 있고 확인. 그러면 제품명의 개수로 부분합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죠. 그 다음 뭐예요? 판매 수량의 평균이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겁니다.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은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요. 개요 그룹의 부분합. 자, 그래서 그룹화 항목은 그대로 구분,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뭐가 된다? 판매 수량. 자, 판매 수량으로 예, 체크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부분합을 구할 때 자, 우리가 부분합이 구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을 구하는 것을 이중 부분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표시를 빼준다. 자, 이거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의 평균을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부분합을 구해놓고 부분합이 두 개 구해졌을 때 좌측에 보시면 제가 예, 임의로 얘를 버튼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의 이름도 예, 버전에 따라서 예, 윤곽이라고 했다가 개요라고 했다가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요는 지우시오, 윤곽은 지우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만들어진 그 부분합 상태에서 개요에 가셔서 그룹 해제, 개요 지우기 또는 윤곽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요 지우기를 한번 눌러서 좌측에 있는 그러한 버튼의 형태들을 지워서 예, 부분합을 완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2작업, 3작업. 자, 그래서 요거는 고급 필터고 얘는 예, 부분합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자, 4작업의 차트 그리기 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그리기. 자, 차트 그리기는 1작업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1작업 3기. 자,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하시면 되겠고. 자, 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가로축, 범례, 제목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가로축에 예, 냄비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제품명, 제품 가격, 판매 수량. 근데 냄비류 제품 판매 현황이니까 뭐는 빼고 예, 접시류는 빼고 만든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제품명에서 자, 제품명 잡고 접시류 빼요. 냄비류만 할 거니까 다시 잡을게요. 제품명 이름 잡고 냄비류 요거 두 개. 자, 나머지 냄비류 쭉. 자, 제품명 자, 뭐 있어요? 제품 가격, 판매 수량. 제품 가격 자, 요거 두 개 잡고 예, 옆에서 보시고 쭉 잡으시면 돼요. 판매 수량도 이렇게 잡는다. 자, 이렇게 잡으셨죠? 그런 다음에 Alt F1. 자, 만들어진 차트에서 자, 이제 차트 만들기 쭉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자,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 제목은 어차피 바꿔줘야 되니까 먼저 바꿔줄 거예요. 냄비류 제품 자, 판매 현황 자,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자, 차트 종류도 지금 보시면 자, 우리 예, 판매 수량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됐죠.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까지 변경해 봅니다. 자, 혼합 또는 컴보 차트에서 자, 뭐가 판매 수량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면서 보조축을 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가로축과 요 미리 보기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 자, 여기까지 변경을 해놓고, 나머지를, 자, 요 차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완성하면 좀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차트 만들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4번에 차트 디자인의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2를 선택하시오. 자, 차트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의 3번. 자, 레이아웃 3, 스타일은 1번. 자, 요렇게 1번으로 선택했고요. 자, 여기까지 눌렀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라? 자, 요거죠? 자, 화면을 조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우클릭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셨습니다. 채우기에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자, 갔고요. 요거 채우기 먼저 했네요. 자, 글꼴이 굴림의 11.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차트 선택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홈에서 굴림의 11. 굴림 11. 이 정도는 앞뒤를 바꿔도 상관없다. 자, 됐고 차트 영역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은 파랑 박엽지로 채우시오. 파랑 박엽지. 자, 채웠고 그림 영역 선택해서 얘는 단색 채우기에 흰색. 자, 단색으로 채웠고요. 자, 제목 서식은 어떻게 해라? 글꼴이 굴림 굵게 20. 제목을 선택하고 굴림 굵게, 예, 굵게요. 20 하고 채우기는 흰색, 자, 테두리를 그리시오. 채우기는 단색에, 자, 흰색으로 채웠고, 테두리는 실선으로 그리겠다. 그래서, 자, 선 그리기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을 완성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면 빠르게 넘어가죠. 서식은, 자, 우리 서식의 차트 종류 변경했으니까 상관없는데, 계열만 볼게요.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할 때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고 레이블을 어디에다 표시하면 되는구나 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선택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이 표식 누르고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되는 표식을 뭘로 바꾸고 마름모, 이거 두 번째죠. 예, 마름모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하시오. 자, 10.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꺾은 선형이 주황색이고 여기에는 빨간색인데 관계없습니까? 예, 색깔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시오. 자, 눈금선을 선택하면 선택한 눈금선에 대한 주 눈금선 서식이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자, 대시 종류를 예, 파선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파선으로 찍어주고 어떻게 한다? 색을 검정으로 찍어줘야 예, 이렇게 파선으로 된 게 정확히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자, 축은 뭘 봐야 된다? 가로축, 기본축, 보조축. 그래서 자, 가로축의 이름들은 뭐 쓸 거는 없고요. 나중에 요 테두리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기본축과 보조축의 처음 값, 마지막 값, 단위 얘를 자, 둘 다 확인해야 된다. 자, 처음 값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고 7만원, 단위는 만원 단위. 자, 기본축은 맞았고요. 보조축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축에 0개, 60개. 자, 처음 값, 끝 값은 맞았는데 단위가 20개 단위네요. 그러면 얘는 바꿔줘야 된다. 자, 선택하고 자, 이 보조축의 값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축 서식 들어가시면 바로 축 옵션으로 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은 예, 수정할 필요가 없고 기본 단위만 20으로 변경하고 엔터 치면 자, 요 보존축의 그 값이 자, 그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여기 선 그리기죠. 선. 자, 요 채우기에 가셔서 실선 찍어서 선이 이렇게 분명히 그려져야 되고, 자, 요 가로축도 이름 선택하고 실선. 자, 됐고요. 좌측에 가서 여기에 있는 예, 그 기본축도 선택하고 실선 찍어줘서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해서 마지막에 자 분명히 이 선을 자 이렇게 분명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 우리도 따라서 했습니다. 자 법례는 법례명을 변경하라 라는 내용. 제품 가격 단위원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데이터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자 창 지우고 자 얘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차트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에 어디로 간다? 차트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 가셔서 자 이름을 가져온 값이 아니라 직접 쓰겠다. 제품 가격 단위원을 편집을 눌러서 자 요 이름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서 이 이름이 가져와진 것을 쓰지 않고 자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직접 씁니다. 제품 가격 가로 열고 단위원 자 그대로 이 필드명을 한 줄짜리로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눌러서 한 줄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데이터의 자 선택은 확인 눌러서 데이터에 그 법례명을 변경하시오를 출력 형태와 같이 완성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 얘죠. 자, 요거 표시 안 했어요. 요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런 거 이제 빠뜨리면 감점입니다. 그쵸? 자, 감점될 뻔했네. 끝에 있는, 자,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선택해서 우클릭. 자, 이거 말씀드렸어요. 계열 값을 한 번 선택했을 때는 전부 선택되고, 자, 이렇게 한 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면 원하는 값만 선택할 수 있고요. 우클릭에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레이블 53개. 자,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요 9,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시면 되겠죠. 자, 삽입에 자,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있고요. 자, 화면이 잘릴 수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설명선의 두 번째 있는 자, 설명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요 모양 먼저 노란색의 조절점을 가지고 삐쭉하게 그려놓고 자, 도형에다가는 엔터 치면 글씨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최다 판매 자, 최다 판매라고 쓰고 나서 자, 이 도형의 색깔은 도형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 테마 스타일의 첫 번째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 도형 안쪽에도 글자 크기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자, 차트 영역에 있는 글꼴이 모두 굴림에 11포인트니까 자, 똑같이 굴림에 11포인트 하시고 도형 안에서도 자,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정렬해서 이 글자가 가운데 맞춤이 될 수 있게 한 다음에 크기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아래쪽에다가 차트 영역 자,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크기를 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얘를 이 도형을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위치에다가 자,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원래 이제 요 ITQ 시험에서는 위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하시는데 자, 우리는 그냥 원본 시트에다 같이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를 자, 요 새 시트로 이동하겠다라고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시트로 이동하기. 자, 차트 디자인에 차트 이동이죠. 이동 가셔서 이거죠. 새 시트로 이동하고 자 얘를 어떻게 한다? 제4작업 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제4작업이라는 차트 시트가 완성이 되시는 거죠. 차트 시트 자체가 자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차트 시트까지 완성이 됐고 자 1작업 뒤에 자 요 순서대로 제4작업은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1작업의 요 3기에 해당되는 내용 만들고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함수를 만드시는 내용 연습하시면 되겠는데 저 함수는 자 우리 기말고사에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온라인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참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함수만이 함수의 시험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형식으로 함수 시험이 나올 거다. 자 참조하셔라 라는 내용이고
이 1작업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2작업 이렇게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표값 완성하신 내용, 고급 필터 완성하시는 내용 한 번 더 보셨고, 자, 다시 1작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자, 이것은 부분합을 완성하신 내용이죠. 부분합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4작업은 제4작업에 대한 시트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제4작업으로 이렇게 시트를 옮겨서 자, 차트 시트를 완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시트 완성하는 것까지 자,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3주차에 3교시에 있는 과제는 얘로 하겠습니다. 자, 얘로 자, 탭색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3교시에 이 과제는 자, 제4작업을 완성해 놓는 걸로 하겠다. 해서 자, 우리는 이제 1교시의 과제, 2교시의 과제, 3교시의 과제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3교시의 과제는 자, 이 제4작업을 완성해서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4주차의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15주차에 기말고사 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